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야 3당 지도부와 추진하던 만찬 만남은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 회복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집중 논의합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오늘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면서 중국에 코로나 진단 시약과 치료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 초 북한의 방역 지원을 공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이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함께 오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토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올라 서울 한낮 기온은 23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어서 산불 발생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지난주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합니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건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 26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와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에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인데 한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한 상태여서 오늘 이후 임명이 강행될 전망입니다. 장관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는 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서를 냈다고 알리면서 광기의 린치에 상식으로 싸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나흘 전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처음 인정한 뒤에 감염이 추정되는 발열 환자 수가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우리 정부는 방역 지원을 위해서 이번 주 북한의 실무 접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사람도 자동차도 거리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방역 요원들이 시내 곳곳을 다니며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지난 12일부터 봉쇄령이 내려진 북한 평양 시내 모습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추정되는 하루 신규 발열자는 29만 6,180명. 감염 사실을 처음 공식 발표한 지난 12일 18,000명이던 게 하루 사이 10배로 폭증한 뒤 다음 날 3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감염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북한 노동신문은 기침이 나면 꿀을 먹으라는 등의 민간요법을 연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이번 주 초 북측에 직접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접촉을 거쳐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규모와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태세에 돌입한 북한이 중국의 방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중국에 코로나 진단 시약과 각종 치료제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선진 방역 성과와 경험을 배우라고 지시한 만큼 의료 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 물자를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코로나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더 간단해집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완충지대로 설정했던 4주간의 이행기.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이행기를 끝내고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첫째 주에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된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오는 23일을 전후에 안착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입 시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12살 이상 확진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고 병원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립주의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단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무려 1,3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 현재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급격히 기울면서 74년 만에 중립국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We have today a historic day. Finland will maximize its security.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정부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배치나 영토 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국의 나토 가입 시 나토와 맞대는 경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러시아는 즉각 군사적 기술적 조처를 포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핀란드 대통령에게 전화로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НАТО и приближ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льянса к нашим границам не делает мир. 실제로 이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은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전력 요금 미납이었지만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회원국들과 달리 양국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터키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핀란드도 이번 주 중에 가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음악 매체 빌보드가 주관하는 2022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BTS는 톱 듀오 그룹 부문과 톱송 세일즈 아티스트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BTS 멤버들은 다음 달 새 음반 발매 등의 일정 문제로 시상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는 차가 없으면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면서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시킨 지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하이는 길었던 봉쇄를 푸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30만 명의 베이징 팡산구. 지하철역 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버스들도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일 일요일 오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도 상점에도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팡산구는 하루 확진자가 10명이 넘자 지하철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출근을 못하게 되자 직장인에게는 모두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베이징시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는 41명.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식당 매장 영업금지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영화관과 쇼핑몰,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工作上肯定是要累一点，因为好多骑手都跑不了了，然后点外卖的人也很少。 반면 상하이는 봉쇄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시는 오늘부터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도 정상 운영을 위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학교도 개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所有的设施设备对所有的教学的场所进行全面的一个消杀工作，我们已经做好了随时开学的一个准备。 상하이시는 이번 달 중순까지 관리 통제 지역 밖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면 봉쇄를 풀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새 정부와 한몸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성남 분당갑 선거사무소를 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몸이 되어서 원활하게 협력을 해야 민생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후보를 국회로 보내면 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탄생시킬 계기가 될 거라며 힘을 보탰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직접 와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안철수 후보는 여기 국회의원 되고 윤석열, 안철수, 김은혜를 이으는 분당갑 판교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며 국가 안위를 위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정말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대공원에서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나며 인천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은 그만해도 되겠지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살림을 챙길 때다. 맞습니까? 네! 서울시장을 두고 맞붙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경영위기를 겪는 12만 6천 곳에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후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기도 시흥, 광주, 안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3개 노선이 신설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시흥 6502번, 광주 3302번 일반 광역버스와 안양 M5556번 급행 광역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광역버스는 시와 이마트에서 사당역, 광주버스는 고산지구에서 잠실역, 안양버스는 석수 3동에서 사당역 구간을 각각 하루 35차례에서 40차례 운행합니다.
훔친 차량을 몰고 가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를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 범퍼가 완전히 부서졌고 조수석 쪽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회전 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0대 남성이었으며 사고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0대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벽에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차량을 훔친 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주택가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한 식당에는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등 11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주변의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에선 연일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이용한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한 주민들 불편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하고 반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셋째 주, 이번 주 미리 보는 한 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가 오늘부터 제공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하면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27일 금요일과 28일 토요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18 민주화운동 42주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국가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목요일에는 통계청이 1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가정의 소득과 지출 등 가정 살림살이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작년 4분기에는 가계 총소득이 1년 전보다 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1분기에도 경기 회복 분위기를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임기 중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튿날 용산 집무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와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3월 지수는 한 달 전보다 1.3% 올라서 5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3월보다는 소폭 떨어진 만큼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꺾였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한 주였습니다. 주말 동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았죠.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올라섭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건데요. 오늘 서울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화요일엔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주중 내내 27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서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건조주의보는 계속해서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원 산지로는 오늘 시속 70km 안팎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전망인데요. 바람이 강하면 불씨가 더욱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7.6도, 전주 8.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25도, 광주 25도 안팎까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어이, 김 대표. 디지털로 뭐 한다더니 잘 됐어? 아니, 회사에 맡길 사람이 없네. 이번 프로젝트 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세상의 속도 앞에 CEO는 쓸쓸하다. 그래서 탤런트 뱅크가 필요한 거죠. 검증된 전문가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내 사업에. 기업과 전문가 매칭 플랫폼 탤런트 뱅크. 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아유 뭐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머무는 곳부터 건강하게. 살수록 건강해지는 생활 구독 중. SK매직. 인사돌 플러스. 생약이더라고요. 잇몸 염증에도 좋고. 잇몸이 편안해야 먹는 게 행복하죠.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맛있게 먹는 행복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 빙글빙글 돌려 쓰레기에서 에너지까지 빙글빙글 돌아가는 제로 스티기를 내일을 심다 SK 에코플랜트. 건강한 잇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입는 순간, 입는 동안, 입을수록 좋은 생각이 좋은 옷이 된다. 구두웨어 탑10.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초당적 협력과 협치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야 3당 지도부와 추진하던 만찬 만남은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비롯한 일상회복 안착기로의 전환 여부를 집중 논의합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오늘부터 12세 이상 기저질 환자로 확대됩니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발열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면서 중국에 코로나 진단 시약과 치료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 초 북한의 방역 지원을 공식 제안할 방침입니다. 미국 뉴욕주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범행 동기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종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며 백인 우월주의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지면서 화물 운송업계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지만 국제적으로 경유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유값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구민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유소. 경유 1리터당 가격은 1,944원으로 휘발유값보다 10원 이상 비쌉니다. 이처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건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전국 평균 경유값도 리터당 1,966원을 넘기는 등 경유값이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그냥 기름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활하기가 너무 벅차고요. 정부가 이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치인 30%까지 늘렸지만 형편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게 화물차 기사들의 설명입니다. 국제 유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세금을 깎아준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정부가 경유값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후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유가 연동 보조금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리터당 경유값이 1,850원 이상이면 기준 가격을 넘어선 금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이 기준 가격 자체를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제품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경유값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 통화 당국 수장의 단독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과 정책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경제 정책의 기조와 통화 정책 전망, 2차 추가 경정 예산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에 나선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회적 가치를 앞세우며 일자리를 늘렸던 공공기관이 이제는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인력과 경영에서 고삐를 조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인력을 줄이거나 동결하면 경영평가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공공기관 혁신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지침에 따르면 국립휴양림 내 숙박시설 운영이나 한국조폐공사 보안기술사업 등이 민간 이양 업무의 예로 꼽혔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이 평소 음담패설과 폭언을 자주 했다는 검찰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수시로 하고 후배 직원에게는 비하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는데요. 일부 직원들은 윤 비서관을 음담패설의 앞철자를 영문으로 따서 은어로 EDPS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등단 시인이기도 한 윤 비서관의 시집 곳곳에는 왜곡된 성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비서관의 음담패설과 폭언, 왜곡된 성인식에 대한 일화는 검찰 내부에서 파다했지만 그는 번번이 징계를 피하고 오히려 요직에 기용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누군가 힘을 써준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1년 6개월 전 반환받은 서울 용산구 캠프킨 부지의 지하 9m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니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지는 전체 면적 중 97%가량이 발암물질을 비롯한 인체 유해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캠프킨 부지 일대를 정화하고 이곳에 3,1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토양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이 토양 정화 작업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미혼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미루면서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임신 클리닉 전문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는 약 1,200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는데요. 인기 연예인들이 자신의 시술 경험을 공개하면서 각종 매체에서도 난자 냉동 시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행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지 말고 시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 산업의 필수 인력 개념이 바뀌면서 올해 현대차 노사 협상 테이블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모레 2022년 임금 및 단체 협상 첫 교섭에 나서는데요. 그간 내연기관 대량 생산 체제의 주역이던 생산직 노조원들은 사측에 고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산 과정이 단순화되는 전기차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인력이 더 중요해진 사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큰 혼란을 불러올 대규모 해고 대신 기존 생산 인력을 전기차 인력으로 재교육하는 방안 등 현명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어제 신규 발열자가 39만여 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발열자 수는 29만 6천여 명에 비해서 10만 명 더 늘어났고 사망자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식 누적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인민군을 투입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 요즘 새 차를 계약해도 몇 달 혹은 해를 넘길 만큼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차량 제조사들이 이미 계약한 차 연식이 바뀌었다면서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옵션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노모 씨는 지난해 12월 2021년식 현대자동차 GV70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4개월 뒤면 차량이 나온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그러다 지난 4일 대리점에서 차량 연식이 바뀌어 113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계약했던 색상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는 옵션 2개가 들어갔습니다. 값이 올랐으면 미리 소비자한테 통보를 했어야 돼요. 올라온 금액이 11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사양도 아니고.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차량 제작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값이 올랐다는 건데 대부분 제조사가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더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짱 영업할 수 있는 건 공정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자동차 매매 약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가격 옵션 변동의 내용만 통지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공정위 표준 약관이거든요. 연식 변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소비자 단체는 신차 출고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공정위가 서둘러 매매 약관을 개정하고 기업들에게 철저한 이행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서 직원이 약 2억 원을 횡령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부산 모 지점 소속 직원이 지난 12일 고객 예금을 대출 등으로 내주고 난 뒤 금고 안에 남은 돈인 시제금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또 사내감사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며 이미 전 지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범인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600억 원 규모의 돈을 횡령해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이 결정된 후에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박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인데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과 저에게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며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명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비위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의 해명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며 당은 단호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이번 주 안에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당에서 제명 절차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당에서도 충분히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윤리특위에 제소돼도 실제 징계까지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0년 징계안이 올라간 윤미향, 박덕흠 의원도 윤리위의 공전으로 실제 징계는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도 사퇴 압박을 포함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될 사안인데 정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피해자 측은 국회 징계와는 별도로 이르면 오늘 박 의원을 성폭력과 권한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한 소방관의 온라인 채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박한 사건 사고 현장과 사고 대처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박상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교통경찰이 길을 뚫어주고 구급차 안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 등 응급처치가 진행됩니다. 신호대기로 꽉 막혀버린 도로, 인도를 가로질러 차량 소통을 유도합니다. 병원 도착하고 나서는 거의 의식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까지 환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마무리된 현장에선 건물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를 위해 내부 곳곳을 수색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산악사고 현장에선 부상자 구조를 위해 헬기 소음과 하강풍을 견뎌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모두 한 소방본부 온라인 동영상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채널 개설 1년 반 만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자 해당 동영상 플랫폼 업체로부터 상까지 받았습니다. 채널 운영자는 13년 차 소방관, 기획, 촬영, 편집까지 모두 혼자서 합니다. 사무실, 비어있는 창고, 회의실 등 시간이 허락하는 곳이 곧 작업실입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편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 한 편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업무도 있고.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이나 공무원 특유의 딱딱함이 없는 것이 공감의 비결이라는 평가입니다. 안깨남 잘 보고 있어. 안깨남 최고야. 이번에 우리 뭐 좀 홍보 좀 해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제 같은 팀으로서 뿌듯하고. 해당 소방본부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국민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인공지능, AI나 로봇이 생활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장애인 재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영장에 인공암벽이 들어섰습니다. 국내 처음 도입된 스포츠 클라이밍을 활용한 장애인 수중 재활 운동입니다. 지상에서 하다 보면 약간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에 접목하면은 물 때문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팔이면 생기는 것 같고 다리면 같이 생기는 것 같고. 최신 장비나 치료법 중 최근 도입이 빨라지고 있는 건 로봇입니다. 사람의 관절과 근력 등을 감안해 작동하는 이 로봇은 걷는 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행을 돕는 것은 물론 필요한 근력을 키워주기도 하고 자세도 교정해줍니다. 걸을 때 이 패턴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근육 운동도 좀 하고. 터치 화면에서 여러 가지 스포츠 동작을 골라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이 기기는 굳어진 몸도 풀어주는 재활 장비입니다. 태블릿 PC에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 등 사고력 개선, 뇌 운동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필요한 어떤 교구라든지 이런 치료 물품들이 개발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IT 기기의 발달과 보급과 함께 지자체들의 최신 재활 서비스나 시설 설치도 잇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벌리를 꺾고 리그 4위로 올라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 골을 넣지 못하면서 득점 선두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벌리전. 이틀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선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상대 핸드볼 파울이 드러나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케인이 골키퍼를 얼어붙인 총알 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 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 들어 추가골을 넣기 위해 더 강하게 벌리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슈팅이 위협적이었습니다. 후반 20분 날카로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슈퍼세이브에 막혔고 16분 뒤 날린 회심의 터닝슛까지 동물적인 선방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케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1대 0으로 승리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리그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득점 1위 리버풀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한 손흥민은 엿새 뒤 노리치 시티와의 올 시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리그 22호 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려 7시간 동안 이어진 혈투 끝에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결승전 역대 상대 전적 1승 7패. 대표팀은 단체전 세계선수권에서 번번이 우승을 가로막은 중국을 상대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식 2경기는 내줬지만 2번의 복식을 모두 가져와 승부를 최종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 심유진 7시간 동안 이어진 혈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려 7번의 듀스 끝에 1세트를 28대 26으로 따냈고 1대1로 맞선 3세트에서 체력이 떨어진 상대를 압도하고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러자 선수들은 모두 코트로 달려나왔고 다 함께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고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더 부담감을 덜고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성공적인 세대 교체로 라이벌 일본은 물론 최강 중국마저 넘고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 한때 세계 정상권에서 멀어졌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화려하게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이시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 백린탄을 투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리우폴 시장 보좌관은 러시아군이 백린탄을 사용한 증거라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비핵무기 가운데 인류 최악의 무기라 불리는 백린탄은 가연성이 강한 백린 파편을 광범위하게 뿌리는 화학무기인데요. 연기 흡입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백린탄과 집속탄 같은 무차별 살상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 담긴 내용이 실제 백린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재앙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란 해외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취약한 북한의 의료 환경과 백신 접종률을 우려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매체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에서 최근까지 코로나19로 42명이 숨지고 발열자는 82만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는데요. CNN은 주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염병 발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립된 북한 체제의 특성상 실제 상황이 어떤지 추정하기 어려운 정도 또 다른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2022에서 우크라이나의 6인조 밴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밴드 칼루시 오케스트라는 우크라이나의 민요와 랩, 춤을 접목해 화려한 결선 무대를 펼쳤는데요. 밴드 리더는 공연을 마친 뒤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청자의 압도적 지지로 24개 팀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칼루시 오케스트라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엔 우크라이나가 유로비전을 개최할 것이라며 영토 회복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내세워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밀가루가 들어가는 라면과 빵 등 식료품 가격까지 뛸까 연쇄 충격이 걱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에서 밀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서 당장 피해는 크지 않겠지만 국제 밀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황폐화되면서 지난 3월 밀 선물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74% 가까이 뛰었는데요. 주요 7개국 G7은 일제히 인도의 이번 조치가 곡물 가격 상승 위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10건 가운데 4건은 4% 이상 금리를 조건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인데요. 지난 3월 이뤄진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4% 이상이 36%로 집계됐고요. 5% 이상 금리도 9.4%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재작년 여름 연 4% 이상인 이자를 내는 대출이 전체 4%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수준이 크게 오른 건데요.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계속되고 있어서 대출금리도 계속 올라 앞으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지 않는 포켓몬빵의 인기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는 정가 1,500억 원에 6배가 넘는 가격에 파는 판매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빵 한 개에 10,000원이 넘는데요. 상식을 넘어선 가격에 상품문의 게시판에는 해도 너무하다, 불법 아니냐 같은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빵은 매점 매석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물가 안정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규제가 어렵다고 하네요.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5%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할인이 모든 자동차 보험에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험사마다 할인율이 달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1년 주행거리가 얼마일지 예상해보고요. 예상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을 보험사별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험사별 할인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여행이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어제부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중단했고요. 태국도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입국할 때 받는 PCR 검사와 격리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배낭 여행객의 천국으로 불리는 라오스도 지난 9일부터 입국 제한이 사라지면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최근 미국 증시 급락에도 한 달 동안 4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많은 액수인데요. 특히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지수가 오르면 3배의 수익률을 내는 레버리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변동성이 커서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면서 신중히 투자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기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미국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탄 자동차가 교차로 위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영화 어벤져스 속 영웅들처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차를 멈춰 세워 화제입니다.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교차로 한복판으로 슬금슬금 움직이는 검은색 차량. 한 여성이 뒤따라가 창문을 두드리지만 속수무책이죠. 위험천만한 이때 생면부지의 시민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굴러가는 차를 맨손으로 잡아 멈춰 세우는데요.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이 사고는 지난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경련 증세로 의식을 잃었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 차를 세운 후 아령으로 창문을 깨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위기의 순간 나의 일처럼 뛰어들어 생명을 구한 시민들에게 현지 경찰은 선행상을 수여했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곳으로 유명한 이곳. 바로 관광 명소인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 계단인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휴가차 이곳에 온 30대 외국인 남성이 빌린 마세라티 스포츠카를 타고 스페인 계단 아래를 질주해 계단 일부가 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지 경찰은 주변에 찍힌 CCTV를 통해 이 남성을 밀라노 공항에서 체포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라며 계단이 파손된 줄 몰랐다고 주장한 남성. 사고 경위와 관계없이 문화재 손괴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계단 복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스페인 광장에서 삼위일체 성당까지 135개로 이뤄진 스페인 계단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지난 2018년에도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계단을 운행하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바닥이 갑자기 꺼지면서 어딘가로 추락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멕시코의 한 청년이 겪은 일인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거실 바닥 한쪽에 커다란 구멍으로 뻥 뚫려 있죠. 자, 깊이 2.5m의 이 구멍의 정체는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한 가정집에 생긴 싱크홀입니다. 얼마 전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20대 남성이 새벽에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이곳에 빨려 들어갔다가 구조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싱크홀은 11년 전 마약 카르텔이 마약 운반과 도피로로 이용하기 위해 파낸 터널인데요. 그간 방치된 터널의 지지대가 노후화하면서 이렇게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이번 사고로 당국은 마약 조직이 파낸 지하 터널이 최소 8채 이상의 가정집을 지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랴부랴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이 떠오르는 사고네요. 8층에 매달린 3살 아이를 구했다가 인생 역전한 남성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에 사는 4자녀를 둔 사비 손탁바예프 씨. 늘 그렇듯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러 가던 중 한 건물 앞에서 이 아찔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곧장 아이가 매달린 아랫집의 문을 두드려 창문 밖으로 나간 남성. 별다른 장비도 없이 한 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당겨 품에 안는데 성공합니다. 구조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남성. 용감한 행동이 현지 시장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는 훈장과 함께 방 3개가 달린 아파트 한 채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네요. 앞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은 새끼 기린이 사육사의 신호에 맞춰 하나, 둘 걷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앞다리가 구부러진 채 태어난 암컷 기린인데요. 이 상태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서 동물원 측이 사람의 의족을 만드는 의료진에 의뢰해 맞춤형 보조기를 기린의 다리에 채워준 겁니다. 뒷다리 관절도 약해서 특수 발굽 확장기로 교정할 수 있었다는데요. 동물원 측의 노력 끝에 다리 한쪽에만 보조기를 착용한 기린. 자연스럽게 걷고 뛰어다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함께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골반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골반 교정에 도움을 주고 뻣뻣해진 고관절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피존 스트레칭을 배워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앞다리는 직각, 뒷다리는 멀리 뻗어주세요. 처음에 이 자세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뒷다리도 편안하게 접어주시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척추를 곧게 수직으로 뻗어주십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앞으로 가능한 높이까지 내려가 보시고요. 다시 들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골반의 좌우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호흡 천천히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시 천천히 주말 동안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나들이 하기 참 좋았죠.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올라섭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는 건데요. 오늘 서울이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화요일인 내일은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내내 27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날은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남부지방 곳곳에도 건조주의보가 새로이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해서 불씨가 더욱 번지기 쉽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안팎에 달하는 순간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도 불조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동 산지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전 7.6도, 전주 8.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25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Setting up the shot. Here it comes. Yes. Oh my goodness. 골프도 반란당하다. 반란 골프. 센시야? 저도 먹어요. 다리가 괜히 붓고 아프겠어요?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문제는 약해진 정맥. 정맥을 탄력 있게 센시아. 하루 종일 가볍고 편안한 다리. 센시아. 약국에 있어요. 이런 바람 여기 휘센에 있어. 로봇이 청소하고 UV로 살균하고 AI가 케어하는 휘센만의 자동 청정 시스템. 이렇게 속보다 깨끗해서 시원한 바람 본 적 있어?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예, 북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열 환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투입을 특별 명령했습니다.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 어제 코로나19 신규 발열자가 39만여 명,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발열자 수는 29만 6천여 명에 비해 10만 명 더 늘어났고 사망자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식 누적 사망자 수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인민군을 투입해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엄중한 시국에조차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직무태만 행위를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의 방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중국에 코로나19 진단 시약과 각종 치료제 등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 물자를 지원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이 요청할 경우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이번 주 초 북한에 직접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접촉을 거쳐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할 규모와 방식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를 언제부터 시작할지 정부가 이번 주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또 오늘부터는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확대되고 처방 절차가 더 간단해집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완충지대로 설정했던 4주간의 이행기. 정부가 이번 주 중에 이행기를 끝내고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서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첫째 주에 코로나19 위험도가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수준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었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 역량으로는 주간 하루 평균 10만 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명 아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오는 23일을 전후해 안착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에 한층 더 속도가 붙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입 시점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는 기저질환이 있는 12살 이상 확진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고 병원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으로도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처음으로 시정연설합니다. 지난주 의결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국회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없이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오늘 오전 직접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합니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건데 여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 26조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 지도부와 오늘 저녁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에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인데 한 총리 인준을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놓았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실이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한 상태여서 오늘 이후 임명이 강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검찰 내부방에 사직에글을 올리고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를 당했지만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며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저에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이어진 채널A 사건 등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과거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처음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과 경제 안보가 주요 안건인데 북한 코로나19 사태 이야기도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립니다. 주요 회담 의제는 북한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두 나라의 기여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공급망 문제, 새로운 기술 등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코로나19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에게 백신과 진단키트 등을 보내겠다고 했고 미국 정부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에서 두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포괄적 전략동맹과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시대와 국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 회담과 기자회견이 모두 용산 청사 안에서 진행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도로 만난 뒤 22일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김수진입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가입 수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립주의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단 핀란드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무려 1,300km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 핀란드. 현재 시간 15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 찬성 쪽으로 여론이 급격히 기울면서 74년 만에 중립국 포기를 선언한 겁니다. We have today a historic day. Finland will maximize its security. 스웨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도 정부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배치나 영토 내 나토 장기 주둔은 거부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양국의 나토 가입 시 나토와 맞대는 경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는 러시아는 즉각 군사적, 기술적 조처를 포함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핀란드 대통령에게 전화로 중립주의 정책 포기는 실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НАТО и приближ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льянса к нашим границам не делает мир. 실제로 이날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은 핀란드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표면상 이유는 전력 요금 미납이었지만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 회원국들과 달리 양국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터키도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스웨덴은 빠르면 16일, 핀란드도 이번 주 중에 가입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입은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요즘 중국 베이징에서는 차가 없으면 어디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면서 대중교통의 운행을 중단시킨 지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하이는 길었던 봉쇄를 푸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30만 명의 베이징 팡산구. 지하철역 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버스들도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일 일요일 오후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거리에도 상점에도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팡산구는 하루 확진자가 10명이 넘자 지하철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차가 없으면 출근을 못하게 되자 직장인에게는 모두 재택근무를 명령했습니다. 베이징시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는 41명. 많지 않은 숫자인데도 식당 매장 영업금지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영화관과 쇼핑몰,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工作上肯定是要累一点，因为好多骑手都跑不了了，然后点外卖的人也很少。 반면 상하이는 봉쇄 해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시는 오늘부터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약국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도 정상 운영을 위한 시범 운행을 시작했고 학교도 개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所有的设施设备对所有的教学的场所进行全面的一个消杀工作，我们已经做好了随时开学的一个准备。 상하이시는 이번 달 중순까지 관리 통제 지역 밖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면 봉쇄를 풀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소를 연 성남 분당갑 안철수 후보는 새 정부와 한몸이 돼야 한다고 했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성남 분당갑 선거사무소를 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한몸이 되어서 원활하게 협력을 해야 민생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 후보를 국회로 보내면 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탄생시킬 계기가 될 거라며 힘을 보탰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의원도 직접 와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의 한 축을 이루는 안철수 후보는 여기 국회의원 되고 윤석열, 안철수, 김은혜를 이으는 분당갑 판교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시민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며 국가 안위를 위한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신을 퍼뜩 들게 하는 정말 큰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겠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대공원에서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만나며 인천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은 그만해도 되겠지요?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살림을 챙길 때다. 맞습니까? 네! 서울시장을 두고 맞붙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경영위기를 겪는 12만 6천 곳에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송영길 후보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결별하겠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남, 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습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이들 2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이인남 변호사는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을 역임했고 안미영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조만간 최종 특검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훔친 차량을 몰고 가던 10대들이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세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 범퍼가 완전히 부서졌고 조수석 쪽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흰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10대 남성이었으며 사고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0대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새벽에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차량을 훔친 뒤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을 훔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입건했습니다. 주택가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고 한 식당에는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곳곳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버섯재배 농장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등 11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용접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5월 셋째 주, 이번 주 미리 보는 한 주 살펴보겠습니다. 산불 예방 차원에서 통제됐던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가 오늘부터 개방됩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구간은 해탈교와 상원사를 잇는 10km 등 9개 주요 고지대 탐방 코스인데요. 국립공원 측은 산불 방지를 위해서 인화물질 반입과 흡연 행위에 단속을 이어갑니다. 화요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하는 만큼 검찰 재직 시절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내다봤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로 인한 중국 봉쇄 여파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후보자들은 명함 배부만 가능한데요. 목요일부터는 거리 유세와 연설, 현수막 게시가 허용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이달 31일까지로 총 13일간 이뤄집니다. 예, 금요일에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이 오늘 금요일에 나옵니다. 최 의원은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등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시점을 집중 논의합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면서 4주간의 이행기를 설정했는데요. 오는 22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바로 다음 주부터 안착기로 전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엔 밤새 들어온 국제뉴스 소식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준상 아나운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에 올랐다면서요? 네, BTS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6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서 BTS는 톱 듀오 그룹, 통송 세이지 아티스트, 톱셀링 송 부문 총 3관왕에 올랐습니다. BTS는 작년 한 해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로 미국 팝 시장에서 역사적인 성과들을 달성했는데요. BTS는 2017년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한 이래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며 시상식과 깊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쫓겨난 영부인에서 대통령의 어머니로 돌아온 사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가 논란에 올랐습니다. 아들의 대통령 당선 이후 피카소의 작품으로 보이는 그림 한 점이 이멜다의 집에서 목격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그림은 지난 2014년 필리핀 법원이 이멜다로부터 압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멜다의 남편인 고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빼돌린 정부 재산 12조 원으로 부를 축적해 비난을 면치 못했는데요. 현재에선 그림의 진품 여부를 떠나 36년 만에 돌아온 마르코스 일가가 부정 축제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산 코인 테라 폭락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미국의 분석업체가 테라의 지원재단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엠릭틱은 테라 지원재단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소 두 곳으로 이체된 후 거래 추적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는데요. 업체는 루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체한 금액이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5천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는 비트코인 사용 명세를 담은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개그 듀오라고 불릴 정도로 유쾌한 매력을 지닌 여성 듀오 다비치가 새 미니 앨범 시즌 노트로 컴백합니다. 유난히 달콤한 햇살 팡파레를 울려요. 타이틀곡 팡파레는 펑크와 디스코를 결합한 장르로 봄과 여름 사이의 싱그러움을 잘 보여주는 곡인데요.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서도 두 사람의 눈부신 햇빛 아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동화 같은 영상미와 두 사람의 완벽한 하모니가 돋보이죠. 이번 앨범은 새로운 장르와 테마를 시도해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인다는데요. 새 미니 앨범 시즌 노트는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미술 애호가인 BTS 멤버 RM이 다녀간 전시회를 따라가는 이른바 RM 투어가 인기입니다. RM은 지난달 미국 공연을 마친 이후 국내 전시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국내 원로 작가들부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외국 작가 전시회까지 섭렵하며 개인 SNS에 후기를 올렸는데요. 팬들이 이를 따라가며 인증 사진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미술관의 경우 RM이 SNS에 후기를 남기고 난 뒤 관람객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제 미술 전시회는 RM이 간 곳과 안 간 곳으로 나뉜다.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로 RM이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요. 덕분에 미술에 관심을 두는 젊은 층이 크게 늘어 미술계에서도 한박 웃음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육아 멘토를 넘어 국민 멘토라 불리고 있죠. 오은영 박사가 이번엔 부부 솔루션을 위해 나선다는데요. 청소년 음란물 시청 대처법 같이 자녀 성 문제에 대한 강연으로 지난해 뜨거운 화제를 모았죠. 오은영 리포트가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돼버린 부부들의 위태로운 일상을 관찰하는데요. 오은영 박사와 부부 갈등 고민을 나누며 해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일반인 부부뿐만 아니라 유명 셀럽 부부도 등장해 사적인 부부의 갈등을 이제 솔직하고 과감하게 공개한다는데요. 대한민국 부부 리얼 토크멘터리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 MC 송혜 씨가 건강 문제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별히 앓고 있는 지병은 없지만 95세의 고령이라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이후 건강을 회복해 지난 10일 MC를 맡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에 복귀했는데요. 최고령 진행자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송혜 씨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룹 코요테의 신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습니다. 신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를 위해, 타인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로 몸이 아프니 억울하고 속상하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던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만 해도 매일 2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문화연의 플러스였습니다. 교대 근무가 많은 간호사들이 적정 근무 시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차 관문을 넘어선 건데 의사들이 이 법안 통과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들고 강당에 모인 100여 명의 의사들. 이들은 국회로 행진하며 간호법을 아예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진료 처방 권한이 침해당할까 우려하는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당초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은 진료 보조였던 의료법보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늘어난다고 반발했습니다. 간호사가 처방전을 따로 받아 의사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들의 계속되는 반대에 결국 국회 소위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간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는 편식적 시도가 계속될 수 있게 끝까지 저지하고 간호사 4천여 명은 지난 12일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OECD 대부분 국가가 환자당 간호사의 수를 적절히 배치하지만 우린 적정 인력의 기준조차 없다며 간호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의 간호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열정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양측이 모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은 제정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벌리를 꺾고 리그 4위로 올라서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쉽게 골을 넣지 못해 득점 선두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벌리전. 이틀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선 토트넘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초반부터 상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상대 핸드볼 파울이 드러나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케인이 골키퍼를 얼어붙인 총알 같은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 0으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 들어 추가골을 넣기 위해 더 강하게 벌리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슈팅이 위협적이었습니다. 후반 20분 날카로운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을 노렸지만
아쉽게 골키퍼 슈퍼세이브에 막혔고 16분 뒤 날린 회심의 터닝슛까지 동물적인 선방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은 케인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켜 1대0으로 승리했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아스널을 제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리그 4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득점 1위 리버풀 살라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한 손흥민은 엿새 뒤 노리치 시티와의 올 시즌 최종전에서 다시 한번 리그 22호 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예, 재밌고 유용한 경제정보 전해드리는 재테플러스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폰 시장을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초격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공개한 시제품입니다. 6.7인치 화면을 위로 당기자 손톱 두세 마디만큼의 화면이 쑥 올라와 22대9 화면 비율이 됩니다. 삼성은 8.1인치 화면을 가로로 당기면 12.4인치까지 확장되는 제품도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상하 좌우로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슬라이더블 폰 기술입니다. LG전자가 야심차게 개발에 나섰지만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빛을 보지 못했던 기술인데 삼성이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겁니다. 지난해 S자 형태로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선보였던 삼성이 슬라이더블 폰까지 공개한 건 폴더블 폰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비보는 지난달 첫 번째 폴더블 폰인 X폴드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170만 원대에 출시했고 화웨이도 아웃폴딩 방식의 메이트 XS2를 내놓았습니다. 구글과 모토로라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10만 대 수준이던 폴더블 폰 시장은 2025년엔 2,76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예, 이번 기술이 앞으로 폴더블 폰 시장에 또 어떤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서울 인구가 10년 넘게 계속 줄고 있는데요. 서울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리조트 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경기 남양주의 한 주택입니다.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넓은 공간이 눈길을 끕니다. 2015년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서울 인구는 2021년 950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이유는 역시 주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출입 경험이 있는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인근 도시로 떠나면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주택의 면적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집이 커졌다는 응답이 62.5%나 됐습니다. 결국 더 넓은 집에서 살기 위해 서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은 결혼, 출산 등 가족 수 증가로 넓은 집이 필요해진 시민들이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김포, 인천 등 대규모 신도시에 큰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사한 사람의 46.5%가 여전히 서울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는데 이 중 36%가 직장과 학교 생활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으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은 주로 20대였는데 역시 교통 편의성과 교육, 직장 등을 이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서울 집중 현상 해소할 수 있는 답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성장주의 대명사인 테슬라의 주가가 인플레이션 충격에 $70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명 성장주들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 위기의 증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그 테슬라의 주가가 $1,000를 의미하는 이른바 천슬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0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증시를 이끌던 빅테크 주들이 부진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물가 불안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52주 최고가 대비 40% 넘게 떨어졌고요. 네. 넷플릭스는 70%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불안한데 네. 지난주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은 여기저기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 기업이 뭐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장 벌어들인 이익으로 설명하기엔 주가가 너무 높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주식이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고평가 부담이 네. 금리 오르는 걸 매개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증시를 이끌던 다른 성장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도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꽤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한 주 전체적으로는 S&P 500 지수가 2.4%, 나스닥이 2.8% 떨어졌습니다. 네.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에 11%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전통 산업에 속해 있는 제약업체 머크,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는 부진하고 전통 산업에 속한 종목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보면은 뭐 이런 모습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네, 코스피는 또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2,550까지 밀렸습니다. 미국 증시 불안의 여파가 그대로 이제 전해졌고요. 네. 금요일 날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2,600선 회복했지만은 한 주 전체적으로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압박했고요. 네. 뭐 종목별로 보면 미국과 비슷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환율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주인 자동차 회사 기아, 현대차, SK 하이닉스는 올랐고요. 뭐 우리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이럴 때 성장주를 좀 싸게 사둘 기회다 이런 네. 의견도 있던데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80% 넘게 밀렸고요. 수소차 업체 니콜라도 85% 52주 최고가 대비 밀렸습니다. 게임스탑은 80% 넘게 밀렸는데 뭐 이제 떨어졌으니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투자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미래가 안 보일 때는 네.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성장주들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네. 인플레이션 국면에선 지금 당장 뭘 들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고요. 뭔가 재고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예. 돈을 벌지 못하는 성장에 대한 꿈으로 주가가 형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냉담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장에 대한 꿈 같은 거는 무형 자산인 거고 네. 말씀하신 현금 이런 것들은 유형 자산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무형 자산에서 유형 자산으로 투자자들이 좀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런 현상을 기업이나 뭐 주가 사례로 좀 살펴볼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유통업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올해 월마트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이 15% 넘게 급락한 걸 보면 네.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유통의 상징이었던 아마존은 3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자기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을 깔아주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마존의 저가에 팔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존 물류센터에 저임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낮게 물건을 팔았는데 네. 지금 노동자들 임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처럼 공급난이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월마트는 자기들이 직접 물건을 사서 재고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내가 어제 산 재고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구성이 지금까지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재고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뭔가 기업에 대한 평가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기술주 같은 주보다는 전통 산업에 더 관심을 가질 시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시장의 인기는 돌고 도는 거고요. 네.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굉장히 이제 전통 기술주들이 좋았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당장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담할 수밖에 없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고 지금도 그 나스닥에서 큰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주가가 6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회사지만 네. 고평가돼 있는 회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굉장히 또 그 냉담하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비싼 주식보다 돈을 벌고 배당을 주는 뭔가 실체가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눈여겨봐야 할 일정,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17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파월 의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주최 컨퍼런스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우리 경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을 비롯한 소매 판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이것도 또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1분 튼튼 건강, 오늘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함께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골반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다양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골반 교정에 도움을 주고 뻣뻣해진 고관절을 시원하게 늘려주는 피존 스트레칭을 배워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앞다리는 직각, 뒷다리는 멀리 뻗어주세요. 처음에 이 자세가 많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뒷다리도 편안하게 접어주시고요. 준비가 되셨다면 척추를 곧게 수직으로 뻗어주십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앞으로 가능한 높이까지 내려가 보시고요. 다시 들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골반의 좌우가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쉬는 호흡 천천히 내려갔다가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시 천천히 오늘부터는 기온이 오름세에 올라섭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끌어올리는 건데요. 오늘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지만 화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26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 내내 27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제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나기 더욱 쉽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이 김 대표 디지털로 뭐 한다더니 잘 됐어? 아니 회사에 맡길 사람이 없네. 이번 프로젝트 좀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세상의 속도 앞에 CEO는 쓸쓸하다. 그래서 탤런트뱅크가 필요한 거죠. 검증된 전문가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내 사업에. 기업과 전문가 매칭 플랫폼 탤런트뱅크. 건강한 잇몸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가탄으로 맛있게 이가탄으로 튼튼하게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시작하세요. 아시죠? 이가탄. 어쩌죠? 캐롯 아직 모르시면 어쩌죠? 캐롯은 탄만큼만 딱 내니까 포인트까지 딱 받으니까 택시처럼 탄만큼만 딱 캐롯 퍼마일 자동차 보험. 청라 더 리브에 산다는 건 더 이상 특별할 것도 꿈꿀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는 것. 세상 모든 특별함이 평범한 일상이 되는 곳. 가장 이상적인 일상의 시작. 청라 더 리브 티아모카사. 이런 바람 여기 휘센에 있어. 로봇이 청소하고 UV로 살균하고 AI가 케어하는 휘센만의 자동 청정 시스템. 이렇게 속부터 깨끗해서 시원한 바람 본 적 있어? LG 휘센 오브제 컬렉션. 또 너야? 우와. 온 세상 어린이는 다 환영받아야 하니까. 레고랜드 투게더 팩과 더 큰 선물까지. 맥도날드는 언제나 예스 퀴즈존. 이 굵기로 말까요? 네네. 왜? 백내
백내장 안과 안 가셨어요? 3kg 정도로. 아유 부예. 시력노화 안과 안 가셨어요? 백내장 시력노화 안과부터 가세요. 알콘. 코빗이 묻습니다. 가상자산 거래할 때 수수료는 항상 내셨나? 수수료? 냈죠? 냈어? 네. 네. 쭉.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 아, 미안. 잘 들어봐요. 메이커 거래 시 수수료 없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국내 최초 메이커 인센티브. 코빗에서 확인하자. 영차 코빗. 팰리세이드. 후시딘과 함께라면 상처 지려라. 상처엔 후시딘. 경기에 훈련에 근육통을 달고 살아요. 풀타임 뛰면 목도 허리도 쉴 틈이 없죠. 그래서 전신 마사지 기술이 필요해요. 팬텀 메디컬 케어. 근육통 완화와 목 디스크, 퇴행성 협착증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바디프렌드의 전신 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기기가 되다. 바디프렌드 팬텀 메디컬 케어.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요즘 좀 달라진 거 알아? 뭐가? 예전엔 그냥 평범한 라이프 플래너 했는데 요즘엔 프루덴셜 생명 라이프 플래너. 라이프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다. 프루덴셜 생명. 월요일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